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강은 유두형, 여의도와 행주산성, 평양은 행주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먼저 알아두어야 할 팔도 명산가, 즉 명당가를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북한에는 지금은 지명이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함경도나 백두산은 압록강이 둘러있고, 평안도나 묘양산은 대동강이 둘러있고, 잠깐 부연을 하자면 묘양산에는 단군 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후 1000년을 다스릴 후 기반을 닦아 놓으시고 저승에 가신 후에 만고풍상의 역사를 염려하시어 석굴에 천도경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지금도 많은 도인들이 언제 어느 곳에서든 쥐하로 독송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민족이라면 그 어느 헛된 종교보다도 먼저 낭송하여야 하여 수명장수와 기륭하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연 철학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자연의 순리에 어디까지나 종교가 아닌 인간도 대우주의 하나인 소우주로서 지구가 5대양 6대주로 편성되어 있고 인간은 오장육부로 형성, 육체는 운명을 다하면 명당으로 들어가 후대의 수명장수와 기륭하복을 말하여 주고 혼과 백은 불생불멸의 가치를 부여받아 다음 생을 기약하는 것으로 생각하오니 천부경을 늘 낭송하여야만 사람의 도리이자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양 사람은 서양에 따른 종교의식, 동양 사람은 동양 사람에 대한 종교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더욱 다른 나라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부경이란 대우주가 성립되는 과정과 인간 세상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천상의 화신이신 하나님, 즉 옥황상제를 받던 내용이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빈도 역시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 천지간의 예를 올리고 난 후에 마음속으로 21번을 낭송하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은 서양 사람에 맞는 종교가 있겠고 동양 사람은 동양 사람에 맞는 종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황해도나 구월산은 재령강이 둘러있고 강원도나 금강산은 해금강이 둘러있고 네 번째, 경기도나 삼각산은 한강이 둘러있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삼각산은 1천만 인구의 삶의 터전이자 보금자리인 그야말로 천하대명당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충청도나 계룡산은 금강이 둘러있고 여섯 번째, 경상도나 태백산은 낙동강이 둘러있고 일곱 번째, 전라도나 지리산은 용림수가 둘러있고 그 전기 어디 갔나 보았더니 해도 중으로 건너가 바닷속으로 산맥이 갔다 이 말씀입니다. 해도 중으로 건너가 제주도 한라산에 쌓여 또 하나의 명당의 기운으로 뭉쳐 있구나 하는 내용입니다. 팔도 명상가는 제 대천명 책 1권에도 수록되어서 많은 분들이 독자들이 보고 아름다운 시다. 팔도 명상가는 팔도 명당가이기도 한 신선들의 자연 철학이 아름다운 시이자 우리 민족의 보물을 노래한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선들이 적어놓은 하나의 시다, 노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평양과 여의도 행주산성은 행주형, 한강은 유두형, 즉 어머니의 가슴 형태라 이 말씀입니다. 행주형이라고 하는 것은 물 위에 떠있는 배의 형국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물을 파면 배가 구멍이 뚫어지는 형상이라 하여 뚫는 사람이나 기업은 결국 망할 수도 있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평양은 여러 개의 구부러진 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형국은 여러 개의 배가 떠 있는 형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에는 큰 산이 없습니다. 얕은 산이 받쳐 내려왔다죠. 평양에는 터를 잘 잡아 건물을 지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텐데 그냥 대충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일단은 같은 민족이니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의도에는 국회의사 의사당을 비롯하여 많은 건물이 들어서 있고, 행주산성의 명당사는 임진왜란 당시 권율장군 제대로 조련되지 하지도 못한 승병을 포함 2,300명의 적은 수로 일본의 3만 명의 적병을 크게 무찌르는 전과를 거두었다고 하는 명승지이기도 합니다. 권율 장군의 묘소는 경기도 양주시 장릉면에 위치해 있죠. 좌는 신술좌 정도로 놓았는데 안산이 너무 가까워 있고 좌청룡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청룡에는 삼공에 가까울 인물을 낼 정도의 외청룡이 감싸고, 명당수가 맑고, 물은 많지 않지만 물은 많지 않아도 맑으면 좋은 겁니다. 명당수가 맑고 금대형으로 잘 회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권씨들은 맑고 강직한 성품을 지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좀 더 광활한 큰 명당으로 미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천하 대강수인 한강수는 이 사진을 지금 보시다시피 좌측에 지금 보시면 이 위성 사진이 좀 약한데 약해서 밑에가 그렸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가슴 형태라고 이 위에 사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도다가 잠깐 나와서 봤는데 바로 이게 유두영이라고 제가 봤습니다. 저 위에는 팔당에서 내려오는 덕서 쪽으로 내려오는 이쪽에 또 하나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동그랗게 왔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이거 보고 하나로 보면 산태극, 수태극이라고 합니다. 산태극, 수태극이 하나, 둘, 셋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한강수는 보시다시피 그게 용산까지 세 곳으로 금대형으로 굽이쳐 흘렀죠. 지금 설명 드렸다시피. 예. 성동구 건국대학교와 용산 동부이천동을 이게 지금 이 아래가 동부이천동 쪽입니다. 합해보면 유동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와형, 하나로 보면 와형입니다. 와형. 두 개를 합치니까 유두형이 됩니다. 유두형. 와형 하나, 요걸 보고 와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와형이 된 그 곳이 복지입니다. 복지. 이 물이 차서 와도 이거는 팽겨 나가요. 이쪽을 팽겨 나가죠. 그러나 이 반대로 압구정동 쪽에는 이렇게 이쪽이 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압구정동 쪽이 부자 동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남산 밑에 여기 한남동, 여기는 압구정동, 여기 동부이천동, 여기 건대인데 좋습니다. 아주 천하의 명당지죠. 명당지이긴 한데 아무리 명당이라 해도 이 지기는 좋으나 이 집터가 문패를 다룬 주인과 좌 24방 중에 맞는 좌양이 있습니다. 아니 쥐띠가 만약에 쥐띠가 자자로 놔야 하는데 집터를, 예를 들어서 쥐띠는 자자가 정남을 봐야 되는데 이 서동관을 봤다. 절대 안 됩니다. 24방 중에 반드시 맞는 방향을 좌를 놔야 집을 지을 때 그래야만이 북이 발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강은 옛부터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고 천만 인구가 먹고 산다 해서 글 쓰는 사람들이 일찍이 조국의 젖줄이라고 표현하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책 쓰는 사람들이 그 머리가 마음이 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까요? 풍수학은 못 배웠어도 나름의 현기를 느낌으로 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빈도가 그 한강에 대해서는 대천명 제2권에 수록해서 영부인께 청와대로 보냈더니 글쎄 내게는 이런 방구도 없이 떡 한 쪽도 안 보내고 자기가 나와서 그 TV에 출연해가지고 뭐 강물은 뭐 생명수인이 맑게 한다 어쩌나 그러면서 한참을 말하는 거예요. 기가 차서 참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만 내가 저자인데 책 하나 쓰기가 뭐 보통이에요. 그 책값도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그 근자에는 한 20년 전 얘기지만 그래서 뭐 반은 농담일 수가 있지만 이승에서는 볼 일이 없죠. 영부인을 지냈다 해도 볼 일이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 인격 부재자, 인격이 좀 별로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볼 일이 없죠. 저승에 가면 지적재산권을 비롯해서 책값도 좀 듬뿍 받아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식으로 국민의 정성과 창의성을 개가 남의 집 닭 보듯 해야 되면 백성이 뭔 연구로 창의성을 발휘한답니까? 그것이 바 하류 정치, 소인의 정치가 아니고 그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참나와. 그건 그렇고 한강수에 대해서는 동출서류하여 서해로 빠져나가는 듯 보이지만 또다시 임진강이라고 하는 명당수가 합의되어 삼각산을 멀리서 둘러 감싸 안고 일산이라고 하는 넓디 넓은 명당을 만들어 100여 만 명의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거기도 수백만 명이 살겠죠. 앞으로 100년 정도 있으면 지금도 많이 살죠. 뭐 파주시나 뭐 일산시나 이쪽에 많이 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살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재물이 되는 명당수는 중국 방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강화도라고 하는 명산이 버티어 막아 주었으니, 그러니까 임진강과 한강이 합수돼서 서해 중국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강화도 만이산이 버티고 막아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단군 성조께서 감사의 제를 하늘에 올리는 것은 자제분들을 대동하고 늘 올리셨대죠. 그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환인시대나 환웅시대 때는 우주인 거의다가 뭐 호족이니 웅족이니 그런 말이 사람들 하던데 그것이 바로 그 우주인들입니다. 우주인들이 그 지구에 와서 호랑이니 이런 많은 동물을 삼천의 무리는 뭐 많은 짐승과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얘기하긴 그렇지만 삼천의 무리를 환인께서 대동하고 오셨다는 얘기는 동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호족이 누가 하여튼 호족이라고 그래. 그 호랑이하고 뭐 곰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얘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니까 그 거기서 태어난 것이 이제 단군 할아버지니까 우리의 시조죠.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고 일본 놈들이라든가 그 사대주의에 입각돼서 사대주의에 뼛속까지 물들어 가지고 우리 조상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놈들이 우리 역사를 아주 뿌리채 아주 뽑아버리려고 했죠. 그러나 5,000년을 지탱해오는 우리 대단한 민족입니다. 택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지구가 다 망한다 해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옆에 그 청와대 사진과 그림을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자료가 있는데 이건데 요가 지난번 설명 한번 드렸는데 이 사진이 좀 지난번 강의가 너무 좀 부족하더라고요. 이거 찾아보니까 이 책이 이렇게 낸 건데 여기가 이게 학의 눈입니다. 여기도 학의 눈이 이렇게 그렸죠. 화가가
그렸습니다. 옛날에 20년 전에 책을 내려고. 지금 여기 청와대가 파랗게 있는데, 이렇게 뾰족한 목국 아래에 있는 것이 살기다. 이 돌이 살기가 아니라, 돌이 얼마나 많다고 이 학에 누긴 눈인데, 돌이 살기가 아니라 이 뾰족한 목국, 산이 뾰족하지 않습니까? 이 목국에다가 밑에 집을 지면 이 강력한 그 기의 억압에 의해서 3일, 석 달, 3년 안에 이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한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몇 번 딴 데서도 강의를 했는데 옛날에 말을 했죠. 이런 뾰족한 목국에다가 이 궁궐을 짓거나 집을 지으면 큰일 납니다. 이조가 그래서 망해 완전 절단 난 거죠. 이제 또. 그리고 이승만부터 박정희 시대까지 아주 멸문저하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목국 아래는 짓는 게 아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사진 좀 예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과 사진을 다시 한번 냈습니다. 하여튼 절대 뾰족한 목국 아래는, 바로 아래는 건물 짓는 게 아니다. 국냐 근데 저 목국이라는 것은 멀리에서 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멀리에서 좌청룡이 저렇게 뾰족한 잘생긴 목국이 있다든가, 강력한 목국이 있다든가, 저 조산이나 안산에 있다든가, 길방 24방 중에 중간에 집이나 산소가 있다면 24방 중에 길방에 그 목국이 저기 있으면 인물이죠. 큰 인물이 나는 제가 어떤 인물 난다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목국인데, 목국. 이 정도의 목국이라면 큰 인물 납니다. 예. 그래서 아주 대단한 상이죠. 그걸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산수 같은 거, 집 같은 거 질 때 이거는 여기는 전봇대가 있다 무슨 그러는데, 전봇대는 만약에 묘를 쓰고서 집을 짓고 뒷산에다가 용맥이 아니더라도 전봇대를 꽂으면 최소한 석 달 안에 큰일 납니다. 고관대작도 바로 목줄이 나가고, 큰 부자라 해도, 아무리 대단한 기골이 장대한 사람을 산다 해도 집에서 3년을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전봇대가 있을 때는 항상 전봇대를 미리 세우는 곳에는 나무로 전봇대 안 보이게 비보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하게 말씀드리는지 몰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